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 노자의 도덕경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지난번에 첫째 시간을 했는데 좀 오래 좀 된 것 같네요. 예.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두 번째는 이제 공을 세우는 이제 물러나는 건데 어쨌든 그와 함께 그 사례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그 소수 한국인이긴 하지만 그 4대 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요. 자, 그러면 그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무료고요. 좋아요도 무료이고요. 자, 그러면 그 노제 도덕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내용은 공성이 불고, 부유 불고, 시 불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서 두 번째 그 부유 불고의 불자는 그 도덕경마다 좀 달리 인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좀 아래 요런 불자 쓰는 경우도 있고 위에 불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써놨고요. 내용은 그 공을 세운 후에 머무르지 않는다. 즉 공을 세운 후 감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. 예, 물러난다. 예, 공을 세운 후. 쉽지 않은 일이죠. 예, 쉽지 않은 일.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어디나 뭐 그거 있죠. 농공행상. 농공행상 잘못하면 또 저기 큰 이제 뭐야 그 좀 약간 시끄럽죠. 예?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그 사단이 난다든가 어쨌든 그 안 좋은데 그 농공행사는 어느 나라나 있긴 있어요. 근데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그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농공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뭐 저기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왜냐면 원래 그 삼국지에도 나오고 또 고전에도 나오지만 이 상벌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? 예, 상벌이 분명하면 그건 이제 정치로 이기는 건데 그 어쨌든 그런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공을 세우는 저 감투 안 쓰거나 물러나기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노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공성이 불고 부유 불고 시이 불고 그러니까 공을 세운 후 머물지 않는다. 그러니까 머물지 않기에 이로써 떠나지도 않는다. 떠날 일도 없다 이거죠. 왜냐하면 감탄 썼는데 뭐 나올 일이 뭐 있겠어요? 예, 그래서 이거는 그 노자의 그 사상하고 아주 그 백미라고 할까 딱 어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려놓는다. 무의자연. 예, 뭐 공을 세우면 좋고 그것다 세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. 그냥 딱 공을 세운 건 세운 거고.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. 이게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근데 현실에서 꼭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고, 그 중국의 경우도 많고, 많을 거예요. 많을 거로 보이는데 제가 아직 그 사례를 조사를 못 해봤어요. 그런데 이제 우선 당장 워낙 유명한 사람 그 두 명을 일본 쪽 소개해 볼게요. 일본에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. 사카모토 료마는 워낙 유명하죠.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. 이 사람이 명치 유신 성공시키는 사람인데요. 뭐냐면은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거예요. 도쿠가와 막부 그 봉건 체제를 그, 그 사쿠라다몽인가 거기서 이제 거사했는데 그 전에 그, 그 번간의 그 연합을 성공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마쿠에서 그 작업을 한 사람으로 이거에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치 유신을 성공된 다음에 자기가 원래 큰 감투 쓸 수 있었거든요. 그 권력의 세계에서 딱 그럴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기가 조용히 물러났어요. 예. 귀양하였거든요. 물러났다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란 제가 설을 좀 들었거든요. 언론을 통해서. 어쨌든 그거 뭐 존경 하나하나 뭐 인물이죠. 자기가 그렇게 큰 거사를 성공시키고도 그냥 그 엄청난 그 저기 자리에
권력의 핵심에 오를 수 있을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권력 핵심 주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고향으로 귀향을 해버렸어요. 물론 나중에 암살은 당했어요.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는 제가 이제 일본 내부 조금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게 그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다. 저희 나라가 뭐 일본을 좀 믿긴 해도 또 일본 사람 중에서도 또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또 오야마 이어 이 사람은 만주군 사령관인 사람인데요. 전에 그 봉천 전투라고 있어요. 지금이 심양이죠, 심양 전투. 그건 뭐냐면 러시아군 30만, 일본군 25만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일본이 이겼어요. 그 일본군은 그때 한 7만여 명이 희생자를 냈고요.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. 여기서 우리나라. 왜냐면 일본이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니까 미국은 이제 그 필리핀 전선에서 필리핀 독립전쟁 막느냐고요. 스페인 지배하던 걸 미국이 이어받았잖아요. 근데 필리핀이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걸 진압을 해야 되니까 거기 10만 이상 거기 발이 묶여 있었고 영국도 저쪽 유럽에서 또 발이 묶여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저기에 그 신경을 쓸 여력이 많지 않았어요. 미국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츠라 테프트 미략 그거 이제 미국을 많이 원망하는데 저도 뭐 한국 사람으로서 원망스럽긴 하죠. 하지만은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그 역량이 여의치가 않았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필리핀 이렇게 묶여 있고 러시아는 또 남하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막아줄게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인데 그러니까 미국, 영국은 일본을 이제 응원하는 형편이었죠. 러시아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걸. 근데 다행히 일본이 봉천전투에서 승리했다고요.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만주 지방에서 쫓겨났죠. 시베리아를 완전히 쫓겨났어요. 그래서 여기서 결판이 난 거죠. 그 러일 전쟁 우리는 이제 그 도해하주로에 그 발틱 함대 격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그것만 주로 배워서 그래요. 그 쓰시마 해전 도해하주로가 그 이순신 장군 전법을 이겼죠. 그 하객진 전법을 그 일본에서는 정자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하객진에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발틱 함대 격파하고 이제 발틱 함대는 항복해버리고요. 사령관 포로로 이제 잡히고요. 일본군한테. 그 일본군이 대승을 했지만은 그건 이제 해전이고 실은 그거 아니어도 이미 승부가 났다 여기서 예? 봉천전투에서 그 러시아군 30만 명을 일본군 25만 명이 그 격파를 했어요. 그 봉천전투 지금 심양전투죠. 그래서 이제 이미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고요. 이제 러시아가 좀 어떻게 만회해 볼까 했는데 발틱 함대 끌고 왔잖아요. 그렇지만 역시 또 거기서 이제 피니시블로 마지막 한 방 맞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담이고요. 그건 5월 달이거든요. 이 봉천 전투는 3월이에요. 3월 초순 한 10일, 3월 10일쯤 끝나는 한 3월 초순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 일본군이 대승을 했어요. 이미 기울었죠. 예,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일본을 러시아의 그 남하를 막는 그 방패 역할 할까 일본 쪽에 기대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죠. 그래서 이 국제관계가 말이에요.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리더 역할. 그다음 외교하고.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도 원망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라 테프트 미략도 미국을 그 원망만 할 게 아니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그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.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봉천 전투는 3월이지만 그 스시마 해전은 5월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.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났어요. 예,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일부 소수 한국인의 4대병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.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우선 첫째 4대주의병
좋은 관광지 한국에 많거든요. 우리나라도 관광 사대주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여러분 사찰 있잖아요. 우리나라 사찰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. 뭐 성당도 있고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사찰 한번 다녀보시라고요. 얼마나 뭐 있고 잘해놨나고요. 일본 같은 데 사찰 가면 느끼실 거예요. 꼭 뭐 이렇게 가로 벽에다가 뭐 신시멘트 같이 비슷한 거 해서 꼭 비둘기집 같이 이렇게 일본에 한번 다녀보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. 일본의 그 사찰 절에 가본 거하고 우리나라 사찰 절에 가본 거하고 그래서 그래도 비용도 대단하잖아요, 그죠? 예. 뭐 이쪽 베이징에 중국 이화원 있지만 이화원 크기만 해지 뭐 진짜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뭐 극치는 비원 아닌가 해요, 저는. 그래서 우리나라 좀 사대주의 없어져야겠다. 그리고 또 해외 박사병, 아니, 국내 박사나 해외 박사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외파들 우대한다든가 사대주의가 있어요. 4대와 사대주의는 달라요. 4대는 이 북두칠성 있잖아요. 북두칠성이 북극성 따르듯이 우리가 큰 저기를 갖다가 그 외교 관계에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힘의 관계니까 국제 관계가. 그렇지만 4대 주의는 달라요. 이거는 4대 주의는 타성이 젖는 거죠. 예? 타성이 젖는 거. 이거는 불가피하더라 4대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. 괜찮아 병은 옛날 서울대 교수님이 누가 주장한 것 같은데 그 적당히 하는 거요. 괜찮아. 그래서 사고를 부르죠. 우리나라 옛날 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가 뭐 또 저기 또 뭐 다리 한번 붕괴된 일 있죠. 그때 어디 그런 거 성수대교인가? 예. 괜찮아 병.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. 괜찮아 병. 그다음에 노동 하대병. 이 노동을 하대병도 이거 큰 문제예요. 우리나라요. 이거 지금 왜냐면 그 갑질 있잖아요. 아파트 경비원 거기에 대한 갑질. 또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갑질. 예를 들면 존댓말 써줘야 하거든요. 저기라도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반말로 막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노동을 하대하는 그 못된 풍조가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노동절도 잘 된 것 같아요. 근로자의 날이 뭐예요? 노동절이죠. 그죠? 5월 1일 노동절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대하는 병을 좀 없어져야겠다.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갑질이 끊이지 않고. 네 번째는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문이기주의 병을 없어야 돼요. 왜냐면 뭐 권력자든 재벌이든 자기 일종만 권력 잡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. 예,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이 가문이기주의 병은 여러 가지예요. 예를 들면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쥐어짠다든가 적정 이윤을 내지 않고 그 쥐어짜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적당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싸구려 자재를 써서 이윤을 폭리를 취한다든가 그래서 근데 결국은 자기네 가족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 가문이기주의 병이 없어져야겠다. 즉 국가와 국민이 우선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나라 그 망국의 길로 빠질 때 보면 그 개혁할 때 과감히 하고 또 내려놓을 때 딱 내려놓고요. 우리 구한말에도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? 그래서요, 그래. 그걸 저기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예? 그 폐쇄 정책을 썼죠. 세국 정책 쓰질 말았어야 되는데 왕실의 그 가문이기 아니에요 일종의 빨리 그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변신을 빨리 했죠. 명주신하고 근대화 우리나라는 근대화 역방향으로 갔죠. 예, 그래서 이것도 이 사대병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.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상 오늘 노자의 도덕경 얘기했는데 뭐 다른 것까지 저게 됐어요. 시간이 있어갖고 그리고 이거는 공을 세워도 감탄 안 쓰고 물러난다는 뜻이에요. 예, 멋있죠? 예, 그래서 이런 게 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